자, 대외 관계뿐 아니라 애정에 있어서도 고이왕은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도 많이 역사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지식들이 남아있어서 잘 아실 텐데요. 자, 정치 제도를 정비합니다. 먼저 육좌평 제도를 만듭니다. 자, 육좌평 하면은 우리 굳이 말하면은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에 또 뭐 육부, 육조 이런 거 기억나시죠? 발해도 있었고 고려에도 있었고 조선시대 때 의정부와 함께 조선의 정치를 지탱하는 양대 기둥으로서 육조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육좌평 하면은 이제 무슨 좌평 해가지고 이렇게 벼슬을 맡기는 건데 뭐 그 밑에 딸린 부하 관리들도 있었겠죠. 자, 먼저 내신좌평이 있습니다. 비서기관으로서 조선시대로 치면 이제 승정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왕명을 출납하는, 왕명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내두좌평도 있었습니다. 물자나 창고를 관리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법무기관인, 그런데 법무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법무 개념과 좀 다른데 예법과 의식 이런 좀 형식적인 것까지 다 주관을 하는 것이었죠. 내법좌평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로 치면 이게 한 예조 정도 되겠죠. 요거는 호조, 이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승정원 정도. 이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조선시대 육조와는 좀 차이는 있죠. 자, 네 번째 위사좌평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은 수도방위사령부. 갑자기 국가기관이 나오다가 군대가 나오니까 좀 띵 했을 텐데 백제잖아요. 그런 중앙군대를 관장하는 그런 곳이 위사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좌평. 아까 전에 법무기관 하니까 우리가 좀 법에 관련된 것을 이제 법무부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법무부의 기능은 여기가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정좌평, 사법기관에서 형벌이라든지 송사의 문제를 주관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사법부 정도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병관좌평이 되겠는데요. 역시 앞에서 보면은 뭐 위사좌평 이것도 군대인데 여기도 군대에 관련된 기관이네요. 병관좌평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제 국방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사좌평이 중앙군대 수기 병사들을 관장하는 곳이었다면은 병관좌평은 지방군대를 관장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뭐 국가 제도와는 당연히 다르고요. 또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런 육조와 비슷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무슨 내신좌평, 내두좌평, 뭐 위사좌평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할 텐데 이게 나오면은 백제의 육좌평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좌평과 함께 정비했던 것이 바로 16관등 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신라에서 설명할 때 신라 유리이사금대였나요? 17관등 있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신라에서도 17관등을 정해서 또 그 안에서 골품을 더 나누기도 했었죠. 그것처럼 정말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16관등 볼게요. 뭐 좌평, 달솔, 은솔, 덕솔, 한솔, 내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벼슬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일품, 이품 써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의 계급, 직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 장덕, 시덕, 고덕, 계덕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진무, 극우까지 이어지는데 신라의 17관등과 비슷하게 16관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조선시대에도 뭐 구품으로 이렇게 좀 간단했었는데 자,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관리들의 옷 색깔, 또 디자인을 다르게 합니다. 위에 품귀에서는 자색, 또 중간에서는 비색, 아래에서는 청색을 입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솔자가 붙고 여기는 덕자가 붙고 여기는 뭐 독자나 군이 붙는데 대체적으로 좀 여기 백제 역시 고려시대처럼 좀 문신을 우대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무장 계열이 좀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육좌평은 일품이 좌평인데 일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육좌평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로 보면 이제 정일품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뭐 무슨 판서 해가지고 높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6관등과 함께 이런 관리의 복색을 정비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좌평들이 다 누구냐면은
고이왕이 좌평 제도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처음 그 좌평에 자리에 앉은 사람이 고이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좌평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다 자기 뭐 동생이나 친척들을 뭐 최소한 사촌들을 갖다 앉힙니다. 정말 최측근, 고이왕의 최측근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왕의 입장에서 최측근을 앉히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뜻이 잘 맞죠? 바로 친동생이니까 얼마나 쿵짝이 잘 맞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견제할 사람도 없고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독재도 심하고요. 또 여기에 따른 부패도 있었을 겁니다. 측근 중심의 정치를 했었던 고이왕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타 업적들을 좀 보겠습니다. 고이왕 제위 29년 때였는데 관리로서 뇌물을 받거나 도적질을 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3배를 발상하며 또 종신 금고형에 처한다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관리들의 기강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자, 측근 정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패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법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엄한 법을 통해서 관리들의 기강을 확립하고요. 또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삼았겠죠. 이게 좀 확대 해석되다 보니까 오늘날 교과서에서는 이때 율령을 반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역사 기록을 봤을 때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했다는 정확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때쯤 좀 전성기였던 고이왕이나 또는 근초고왕 또는 이 사이 언젠가쯤에 율령이 반포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할 뿐입니다. 고이왕이 율령을 뭐 반포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율령을 확실히 반포했다는 그런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과서에서는 고이왕 때 율령이 반포됐다 그냥 이렇게 뚝딱 해서 그냥 대충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 꿀국사에서 언급하는 것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제도에 대해서도 고이왕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제위 9년이었는데요. 남쪽에 있는 소택지, 우리로 치면은 뭐 연못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를 개간해서 논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 늪지를 개간해서 논을 만들었다.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간척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런 농지를 확보하고요. 그러니까 뭐 국유 농지를 확보한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수입을 늘리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이왕은 군사, 또 정치, 경제, 당연히 백성들의 민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고요. 또 그를 통해서 백제의 초반 기틀을 확실히 다잡은 그런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이왕은 서기 286년 11월 52년에 아주 긴 재위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이왕은 국가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했고요. 백제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또 대륙 진출에 토대를 세웠습니다. 또 국가의 기강을 확립한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자, 이 고이왕의 업적들을 좀 길게 살펴봤는데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백제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왕조 중심 꿀국사 저는 꿀이었습니다.